그런저런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기 플랫폼을 가져가는 생각이기 때문에 독자 진출을 해서 나중에 부러지더라도 독자 진출하자고 하는 주장을 했겠지만 거잖아!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모였지만 또 각자의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제일 센 죄부터. 그렇게 해도 안 될. 왜요? 오히려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뜨면 뜰수록 영원히 고통받는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 웨이브나 뭐 티빙 같은 한국 OTT 플랫폼인데 어떻게 보면은 웨이브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오리지널 콘텐츠를 많이 선보이면서 좀 열심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MBC에서 엄청 화제의 그 드라마를 웨이브랑 같이 송출하고 있잖아요. 그 뭐죠? 검은 태양. 네, 검은 태양. 네, 검은 네. 태양 해가지고 저도 하도 이제 사람들이 보길래 한 편 이렇게 봤는데 약간의 미국 첩보스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꽤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컨텐츠 있으면은 뭐 웨이브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잘 띄워서 해외에도 이렇게 판매하고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선전하는 콘텐츠와 또 우리가 또 콘텐츠적으로 되게 웰메이드한 그런 것들을 한국 그 플랫폼에 태울 때 그 뭐 가능성 혹은 한계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콘텐츠는 뭐 비슷하니까 여기서 틀어도 뭐 저기 틀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해외 진출은 플랫폼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콘텐츠. 근데 지금 웨이브가 해외 진출 자체가 넷플릭스 베이스는 현저히 이제 떨어지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사실 각 스테이션들 이제 방송사들하고 이 해외 진출 방식이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 합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검은 태양을 당연히 외부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데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가고 있는 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예전에는 이제 어떤 갈등들이 있었냐면 외부가 여러 개 회사가 이제 모여서 만든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뭐 잘 되면 직접 진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MBC, KBS도 다 미국 지사가 있고 SBS도 마찬가지죠.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가 그 코코아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는 또 옛날에 별도 콘텐츠 유통 회사를 만들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코코아라는 회사는. 웨이브가 예. 만든 회사예요? 아, 외부가 아니죠. 외부는 SK가 들어와서 네. 형성된 만든 회사고 예. 원래 지상파 3사들이 이제 만든 이제 아, 콘텐츠 유통 있어요? 회사가 지금도 코코아라고 해서 그 글로벌 진출해서 이제 그 합작해가지고 나가는 모델이었으니까 뭐 그런저런 내부에서도 저도 이제 회사 이제 방송사 다니고 있지만 갈등이 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기 플랫폼을 가져가는 생각이기 때문에 독자 진출을 해서 나중에 부러지더라도 독자 진출하자고 하는 주장을 했겠지만 외부도 대기업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넷플릭스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넷플릭스 할 수 있는 건 넷플릭스는 내수에서 딱 평정하고 외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 한국은 사실 이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막 쏟아 부어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오리지널 콘텐츠 막 쏟아 부으면 그러면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광고 수익으로는 사실 거기가 당연히 안 되고 광고는 뭐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글로벌 진출해서 뭐 1억 2억명에서 딱 얼마 이상 수익을 딱 러닝 개런티를 받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해외 진출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연히 오전 게임 나오고 제가 뭐 글을 썼는데 그 웨이브에 고위 이제 분하고 이제 뭐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데 대한 고민들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플랫폼이 주도하는 해외 시장의 어떤 유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굉장히 큰 고민이 되고 어려울 수 있겠다. 뭐 기사도 막 봐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OTT는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모였지만 또 각자의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오너십이 중요한 거 같은 그런 네, 그 생각이 드네요. 뭐 한국은 이제 한국 그 콘텐츠 진출 막 이야기는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그러니까 북미 지역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 빼고 글로벌 플랫폼을 갖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외부가 뭐 한국뿐만이 10등 안에 아니라 10등 안에 못 드는 건 맞죠. 맞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좀 유명한 거는 뭐 비유나 그러니까 저 동남아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1등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예. 이제 그건 대부분 이제
홍콩계, 일본은 완전 OTT로 적응을 못하면서 미디어 플랫폼 시장에서는 완전 배제가 됐고요. 이거는 애니메이션의 명가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오리지널을 제대로 못 만든 거죠. 애니메이션을 그냥 버티컬로 말씀하시는 걸로 주로 쭉 갔지만 많이 하는 게임이나 사실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잘 됐으면 그렇죠.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플레이스테이션도 원래는 이제 지금 OTT 플랫폼처럼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그걸 접었고 왜요? 게임 보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많이 안 보니까 그 플레이스테이션 5가 뷰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구독 서비스를 했었어요. 플레이스테이션도 당연히 가는 방향은 똑같아요. 소니도 마찬가지고 뭐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웨이브가 아시아 진출이나 특히 미국 진출이 잘 안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웨이브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 진출하기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각 사업자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일제히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데서 또 계약 관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뭐 몇 군데 특히 그 홍콩계 이제 그런 OTT들 아시아계 OTT들한테 이제 많이 콘텐츠 공급했죠. 뭐 인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미국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코코아라는 데에서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계약 관계가 정리가 또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직결해서 플랫폼으로 나가서 딱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논의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엔 그래가지고 뭐 한국형 뭐 글로벌 다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시상파들은 합쳤는데 TV하고 이제 합병을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죠 한국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왜요? 사실 콘텐츠라는 게 이게 상품처럼 균질하지 않아 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사가 10개를 공급해 10개 공급해 그 10개 다 10개 같은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도 지금 뭐 고전하죠. 영국도 OTT가 스트리밍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플레이어라고 이제 내부에서는 있지만 몇몇 각 방송사들끼리도 다 있어요. ITV도 있고 채널4도 가지고 있는데 해외향으로 이제 그 ITV랑 이제 그 BBC랑 만든 게 있어요. 브릿박스도 북미 지역에 이제 런칭해서 영국 콘텐츠가 이제 꽤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더 크라운이나 뭐 이런 거 다 영국 거니까. BBC도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넷플릭스에 자기 건데 사장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야 이거 더 크라운 우리 건데 야 아무도 BBC가 만든지 모른다.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더 브릿박스라고 해서 이제 북미 지역에 그래도 가입자 100만 명 이상을 더 늘렸죠. 지금은 200만 명 가까이 될 텐데. 그래서 이 미국에서 성공한 뒤에 이제 브릿박스도 해외 진출을 이제 모색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게 이제 매년 웨이브와 차이가 뭐냐면 해외를 위해서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저작권 이런 것들 미리 해결하고 그러니까 딱 그냥 국내에서는 각자 도생이야. 해외 공략은 그리고 공통으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해외는 이제 국가별로 들어서 뭐 북미 지역 국가는 이렇게 가고 뭐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건 좀 뭐 너무 이야기 튀지만 지금 뭐 넷플릭스 워낙 장악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싸움은 유럽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유럽에서. 뭐가 미국도 싸움이? 많고 지금 콘텐츠 그러니까 미국 플랫폼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는 곳은 유럽이에요. 미국 싸움이 유럽에서 치열한.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어느 정도 평정이 돼 있고 미국은 그쵸, 이미 그쵸. 소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자들. 근데 뭐 미국은 계속 가입자 늘어요. 왜냐하면 늘 방송을 이제 케이블 끊는 곡이 많기 때문에 계속 늘어요. 근데 그 비율만큼 늘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4,5천만 명이면 뭐 디즈니 몇만 명 이렇게 그 정도니까 더 이상 뭐 밑에 후위 사업자가 1등을 치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해외는 이제 로컬 콘텐츠를 얼마나 활성화하에 따라서 이 순위가 확 바뀌거든요. 로컬 콘텐츠를 수급하는 싸움이고 이제 싸움은 지금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MBC 유니버셜이랑 파라마운트 이제 CBS 둘이 이제 합쳐가지고 유럽에서 합작 회사를 만들거든요. 해외용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딱 명확하게 디즈니랑 아마존을 대항하겠다. 넷플릭스는 이제 말도 안 해요. 일단은. 왜요? 거기 너무 워낙 넘사벽이어서? 완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를 일부 비판론자들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괴물로 만들어준 게 프랑스예요. 왜요? 그건 또? 왜냐하면 프랑스가 자국 콘텐츠를 최근에도 법을 바꾸고서 뭐 쿼터제를 이제 편성 쿼터제를 하지만 그 제작 쿼터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콘텐츠 프랑스에서 편성되는 작품 중 몇 퍼센트 이상을 다 프랑스
작품으로 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극장에도 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자국 문화에 대한 문화 그래서 뭐 자국 상영 의무 한국도 스크린 쿼터 같은 게 있죠. 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논의들이 활발히 있고 아마 또 바뀌면 또 있을 거예요. 또 근데 있을 건데 프랑스가 자국의 컨텐츠를 부응하고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컨텐츠 쿼터제를 준 거랑 넷플릭스를 띄운 거랑 그 연관관계가 뭐예요? 프랑스가 처음에 자국 쿼터제를 도입해서 자국 영화를 부흥시키고 그러니까 극장에서 그 극장이 잘 됐죠. 왜냐하면 극장이 잘 됐고 근데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해외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영화는 잘 되겠죠. 근데 돈은 다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프랑스 콘텐츠 있으니까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럽에서는 또 프랑스 콘텐츠가 아주 차지할 비중이 높고 예? 그리고 프랑스 문화권도 많으니까 넷플릭스 컨텐츠를 알차게 만들어줬군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르페기라는 드라마도 프랑스 드라마 프랑스가 고몽드라는 유명한 그 제작사 이제 출판사도 있죠. 고몽드가 만들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독일에 세게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가. 그쪽 독일,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은 같은 문화권이거든요. 같은 독일 문화권인데 그쪽에서 이제 지금 한 6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오리지널 콘텐츠에 사무소를 크게 세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쭉 이제 넷플릭스도 이제 지역별로 유럽을 이제 투자를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뭐 사업자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그런 해외향으로 이제 많이 이제 대응을 하고 하는데 외부도 그런 고민들이 이제 없었던 건 아니고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실 텐데 SK가 처음에 론칭할 때 뭐 글로벌 드라마 만들겠다고 하고 뭐 했는데 제가 봐서는 해외 진출 전략을 조금 정교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 우리나라가 조금 배우가 다르게 뭐냐면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테이션하고 스튜디오라고 분리가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CJ는 만들었죠. SBS S 스튜디오, JTBC J 스튜디오, 뭐 KBS도. 근데 예전에는 그냥 방송사가 자기 거 만들어서 그냥 편성하는 스타일인데 워낙 그 북미 지역하고 유럽 지역은 스테이션 스튜디오는 철저하게 분리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 그냥 스테이션은 그냥 여러 가지 사와서 편성하고 하고 그 BBC 스튜디오도 BBC 거 스튜디오 편성하지만 외국 것도 편성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스테이션하고 스튜디오 우리나라 다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외 진출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이해관계가 다르죠. 사실 제작할 입장에서는 뭐 이게 SBS 틀든 어디 틀든 관련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스테이션은 이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니 넷플릭스가 스테이션 커버리면 자기 스테이션 경쟁력에 제한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갈등들이 내부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가 맞다고 사실 그냥 한국적으로 스튜디오 스테이션은 수직 계열화하는 곳은 뭐 미국의 예전에 영화사처럼 좀 강력하게 브랜드를 이제 강화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지만 이렇게 다국적 기업으로 이제 나갈 때 이제 본원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힘들죠. 아니 우리나라도 다 분리돼서 요즘에는 외주로 다 주잖아요. 원래 옛날에 우리나라 네, 처음 네. 방송법 생길 때부터 외주 다 네. 줬어요. 옛날도 그랬다 네, 옛날도. 네. 의무로 편성 외주 편성 비율이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라고 보세요? 명목상의 분리일 뿐이에요. 약간 종속관계라는 말씀이신 건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 그치. 스튜디오들을 이제 다 있어요. 외주 편성위원회라는 건 다 있어요. 방송마다 다 있는데 그 제대로 운영되는 쪽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넷플릭스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뭐 지상파들도 이제 넷플릭스에다 공급을 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좀 바뀌긴 할 텐데 해외 진출해서 사실 이런 부분 좀 조정하려면 많이 그 부분도 많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OTT 그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전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그 컨텐츠 시장의 그 쏠림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걔네가 이제 걔네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다양성을 채우면서 그냥 하나의 플랫폼을 되게 강화하는 거여가지고 이거 흔들기 쉽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뭐 아마존이나 이런 다른 플랫폼이 뜬다 해도 결국은 또 미국의 어떤 그런 플랫폼인 거니까 우리나라는 뭐 SK나 아니면 CJ 정도?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그 컨텐츠 사업자로서는 조금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우려가 되죠. 사실 영국이 제일 지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국에서 지금 뭐 방송법을 많이 이제 뜯어 고치려고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넷플릭스나 뭐 이런 이제 동등한 이제 그런 방송사들하고 지위를 일단은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걔들은 표현하는데 지금 사실 넷플릭스나 해외 사업자들이 이제 규제가 거의 있지는 않고 아까 편성 규제나 이런 데처럼 그리고 심의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뭐 실제로 더 젊은 층한테 노출비도 높은데 심의 빈도는 높고 방송사들 의무가 강하니까 일부 이제 국영 방송, 이제 공영 방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같은 플레이에서 공급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BBC 같은 콘텐츠는 사실 넷플릭스가 가장 BBC 콘텐츠에 성공해서 이득을 많이 본 사업자예요. 뭐 글로벌 시장에서 영국 콘텐츠 그래도 인기가 또 있고 미국에서는 또 같은 영어권이니까 뭐 이제 BBC나 영국은 이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쿼터제라든지 아니면 제작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금 징수라는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글로벌 사업자들 이번에 구글 갑질 방지법하고 같은 프레임이에요. 이제 그렇게 대안이나 이런 것들 국내 사업자들 그 사이에 그러면 사실 뭐 좀 형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웨이브가 있고 티빙이 이제 국내에 있고 뭐 쿠팡 플레이 왓챠 이렇게 왓챠. 있는데 왓챠는 오리지널을 만들지 않으니까 솔직히 저는 그냥 열웨이버예요? 저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봐요. 오리지널 안 만드는 회사니까 그냥 소비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회사일 수 있는데 뭐 만들지 않아도 오리지널 편성을 하죠. 익스클루시브한 편성을 하죠. 근데 뭐 전략이 또 다른 거니까 그런 데들이 조금 건전한 경쟁을 해줘야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고 국내 콘텐츠 입장에서 저는 콘텐츠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게 더 많지만 점점 갈수록 하나의 플랫폼이 장악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각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거든요. 그렇죠. 종속될 수밖에 없죠. 문제가 커지니까 넷플릭스에서 오징어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흘러갔지만 일단은 뭐 오징어가 아니요. 남겨준 이게 숙제들 맞아요. 그런 이게 것들 하나의 많죠. 상징적인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 보면서 막 우리나라 콘텐츠가 이 정도로 엄청나졌단 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데 그렇게 할 게 없는 게 예전에는 한국 영화 잘 안 봤잖아요. 촌스럽다고. 근데 어느새부턴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한국 영화를 그냥 보편적으로 소비를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약간의 좀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되게 좀 슬프더라고요. 이게 너무 있을 법한 일이어서. 그러니까 유튜브만 해도 사람들이 자기가 엄청 스타라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막 검투사처럼 모니터 안에서 이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거기 안에서 쇼하는 느낌이 사실 좀 들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자영업자도 힘들고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끌어가지고 모아서 투자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오징어 게임 이런 게 탁 이 시점에 나오니까 너무 현실 가능할 법한 그러한 시나리오라서 저는 되게 좀 보면서도 되게 마음이 엄청 씁쓸했어요. 네. 영화라는 게 사실 현실의 한 절반 이상은 발을 딛고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아까 뭐 한국 영화 인기 말씀하셨지만 한국 영화 인기도 한국이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쿼터제가 의미가 정도로 비중이 높아요. 한국 비중이. 그러니까 그래도 쿼터제 없어지면 심리적인 저항선은 사라지겠죠. 근데 쿼터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극장들은 1년에 이제 30일 이상,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몇 퍼센트 이상 상영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이게 여기도 이제 OTT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 부율이라고 해서 사업자랑 그다음에 이제 영화 제작사랑 이제 영화 개봉했을 때 나누는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극장을 10,000원을 벌면 7대3, 6대4 뭐 이렇게 나누는 비율이 있는데 한국 영화가 비교적 그 비율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가 아니라 이제 플랫폼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죠. 극장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서 이게 성행되면 서로 좋은 거예요. 한국 영화 성행되면 당연히 자기는 이제 10,000원을 받으면 6,000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외국 영화를 반영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5,000원밖에 못 가져가면 한국 영화가 더 좋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조정을 했었고 그 간극을 정부들이 많이 메워줬어요. 제작 기금이나 세금이나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지금 이제 넷플릭스는 이제 OTT 스트리밍은 완전 다른 서비스예요. 예를 극장이 우리나라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그냥 다 저렇게 프랜차이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식자재 납품하는 분들은 뭐
볼륨으로 크면 커지지만 이게 나중에는 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비유가 되게 좋으네요. 아니, 식당이랑 똑같다니까. 프랜차이즈. 아니 그게 똑같아요. 그 딱 그러니까 와닿나요? 그러니까. 로직이 플랫폼 경제라는 게 일단은 판 깔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뭐 넷플릭스는 뭐 시도를 그때 얼마 전에도 게임 진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 시장에서 추가 구독을 안 하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한국 같은 그런 플랫폼 사업자였으면 뭐 하나 뜨면 그거 골라가지고 계속 그 전파를 시키면서 별도 구독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당연히 소비자는 종속이 되는데 그 플랫폼 커지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 사업자들에게 이제 비교 열의에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최근에 이제 계약 관계는 잘 모르는데 데이터 공개 부분하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주제인데 이게 그 저작권이 이제 종속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7년, 8년. 그 풀리면 이제 다른 플랫폼에 이제 뭐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갈등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한국 콘텐츠가 인기가 있다 보면 당연히 여기서 제작비를 많이 대려고 뭐 돈 다 줄게 제작비 되죠 되는데 그러면 제작비 되는 대신에 10년 동안 뭐 여기 이제 이렇게 그냥 자기 단독권을 가지 제가 잘 혹은 몰라서 뭐 그러는데 이런 예, 오징어 게임을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할 때 제작사가 여기에서만 한 7, 8년, 10년 동안 이렇게 묶어두는 건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작 근데 모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모든 이제 방송이나 영화 콘텐츠는 다 독점 제작권은 몇 년 이상 가지게 되니까 아, 제작비 얼마 투자에 따라서 그게 예. 몇 년간 정해져 있는 건 거예요? 그 기간이? 그 이제 계약마다 좀 항상, 다르죠. 예, 음, 그러니까 그래서 플랫폼이 강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길고 음, 플랫폼이 약한데 다양한 콘텐츠 많이 받고 싶다고 치면 야 나는 그러면 1년 상영하고 다른 데 그냥 상영해도 돼.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제작사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는 잘 모르겠고 일단 다른 데 팔고 싶은데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랑 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는 뭐 워낙 갑 위치에 있으니까 그게 좀 핵심은 또 이제 고객 데이터 어느 사람이 보느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영국 그 문화부가 그걸 지금 법제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요? 그러니까 최소한 BBC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청 데이터를 제출을 해라 넷플릭스가. 누구한테? 그러니까 영국. 그러니까 영국 그 정부한테 제출해야 돼요. 왜 BBC는 아, 영국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제가 글을 어디 딴 데서 쓴 적이 있는데 저 PR에서 안 쓰고요. 도표하는 이제 대중적이니까 네, 대중적이니까 네, 사실 관심이 뭐 없다고 생각했죠. 뭐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주권은 진짜 중요해요. 콘텐츠에서 특히 중요하죠. 구독 경제에서. 음, 자 여기서 다른 잡지를 홍보를 할 수 없어서 제가 했지만 이거 다음번에 나오겠지만 오징어 게임 중요한 이 중요한 이야기는 덧편에 쓰고요. 에, 이 에, 중요한 에, 이야기는 덧편에 쓰고 에, 에. 좀 덜 관심 하드한. 있지만 덜 관심 있지만 좀 업계 분들의 중요한 얘기를 이제 딴 데 쓰는데 중요해요. 그 맞아요.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이제 그러니까 뭐 세대별로도 있고 계층별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넷플릭스에 뭐 상당히 많은 인력 한 명이 뭐 그러니까 언어학 하시는 분들 그리고 통계학자 뭐 그런 이제 약간 다양한 데이터 사이언스가 아주 강해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웨이브도 콘텐츠를 잘 만들고 그쪽 부분은 아주 강화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 글로벌 기업이니까. 그 이제 BBC는 당연히 욕을 할 수 있죠. 머리가 좋은 거죠. 영국은. 어차피 이게 내가 민영 방사 콘텐츠를 욕을 하면 당연히 민영인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세금이 들어가 있는 콘텐츠야. 당연히 여기서 사업을 하면 의무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넷플릭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되게 영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사이즈도 중요해요. 이게 유럽이 또 사이즈가 크니까 우리 영국 모델을 잘 살펴보면 좋은 게 영국이 또 넷플릭스에 콘텐츠 공급하는 주요 국가 중에 한 명이 상당히 같이 1등이죠. 해외 그리고 넷플릭스 스튜디오도 시설이 따로 영국에서 설치할 정도로 한국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영국을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영국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영국이 이제 그런 약간 차이 콘텐츠를 무기로 해서 여러 가지를 밀고 당기기를 잘 하죠.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해야 아마 제작사들한테는 왜냐하면 내가 넷플릭스만 믿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정당한 제작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당연히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한테도 오징어 게임에 소위 말해서 흥행
혜택이 여러 군데한테 돌아가야 되잖아요. 넷플릭스한테 돌아가면 사실 콘텐츠의 다양성이 해쳐니까. 그런 데에서는 이 콘텐츠 유통의 주도권, 사실 그러니까 제작의 주도권은 이미 많이 넘어왔고 정도 차이 있겠죠. 근데 돈을 투자라고 특별히 관여를 많이 안 한다고 김은희 작가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게 연락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작의 주도권을 많이 콘텐츠가 또 이게 잘 나가니까 아마 믿고 투자하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유통에 대한 주도권이 이제 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정부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 예, 예. 영국이 머리 진짜 좋게 했네요. 그 맨날 네이버도 언론사들한테 언론 뉴스 콘텐츠 가져가면서 왜 예. 제대로 된 데이터 제공 안 해? 맨날 그 욕 먹는데 뭐 이것도 똑같은 논리인 건 거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룰 세팅을 못했고, 근데 그게 이게 애초부터 마찬가지예요. 애초부터 우리나라가 스테이션하고 스튜디오가 분리됐으면 이게 완전 판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같이 묶여 있으니까 성과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MBC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아까 말했던 검은 태양으로. 그럼 이게 그러면 MBC 스테이션의 효과냐? 그 MBC가 틀어서 잘 됐냐? 아니면 제품을 잘 만들어서 잘 됐냐? 이런 것들이 내부에 존재하면 플랫폼 경쟁력에 대해서 양쪽에 모두 다 플랫폼 경쟁력 강화하는 거는 다 데이터가 오디언스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리고 브랜드 투자, 그리고 이제 스테이션의 뭐 가장 핵심은 또 뉴스, 그런 데 대한 투자인데,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서로 좀 혼재돼 있으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지금 콘텐츠가 우리나라 강하고 한류부터 이제 쭉 강하고, 근데 그게 스튜디오 이제 콘텐츠는 강해졌는데 스테이션 경쟁력은 비슷하게 안 끌어올라 지금. 네. 그게 데이터 주도권 싸움인 거고, 우리나라 데이터 지금 주소라도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방송사들이 분석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데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저는 당연히 전문가 아니니까 못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방송사들이 한국 방송사 봤을 때 데이터 분석 이런 데 투자하는 비율이 많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쟁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네. 게다가 넷플릭스하고 싸움하기에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경쟁력. 그 방송사 말고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J라든지 뭐 SK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요? CJ도 방송사죠. 언론사가 아니라서 그렇지. 아, CJ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방송사죠. 근데 이제 CJ가 뭐 언론사들보다는 아무래도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이걸 뭐 모르니까 말을 못 하는데, 뭐 아무래도 플랫폼 경쟁력이 약했잖아요. 맞죠? 이게 지상파들이 있었으니까. 그쵸? 당연히 거기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시청률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거기가 타깃 시청률이라는 것도 제일 먼저 우리나라 도입했잖아요. 타깃. 그 이유가 다 그런 거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또 SK나 이런 OTT, 그러니까 이런 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쪽은 구독자들 관리를 해본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했죠. 네, 뭐 자기들 상품 개발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다 뭐 구독자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모든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통합 구독 상품을 내놨잖아요. 네, 그것들도 이제 보면 당연히 웨이브에 뭐 들어가 있는 상품들 같은 거는 분석을 해볼 테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제작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제작사들도 이제 요구를 해야,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은 그런 논의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 저작권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그 방송 유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담당하는 진흥원, 부처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아마 이게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아마 구글하고 넷플릭스나 이런 데 대해서 뭐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징어 게임 하나로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제 정책까지 어마어마하게 오징어 게임이 상상하게 하는 여러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진짜 화제성 높은 콘텐츠는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파생 효과라든지 파급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그런 왜요? 대선 후보들이 다 이야기했죠. DP 이야기하고 2개 이야기하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최근에 뭐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DP는 들었는데. 어디서 후보들 오징어 게임 비유하면서. 그 바쁜 시간에 또 이거.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오랜만에 정주행을 해서 저 드라마 예전에는 잘 보다가 요즘에는 잘 안 봤는데, 아까 검은 태양도 워낙에 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좀 보긴 했는데,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너무 잔인해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어야지
이게 뭐가 이게 그 되게 뭐라고 해야 스케일이 크다고 느껴지는 게 있나 봐요, 그게. 문제. 이게 뭐 OTT의 특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클릭했다가 바로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더 이제 몰입도를 높이려면 계속 이제 자극적인 요소들 반영을 해야 하죠. 장기 그리고 막 그거 하는 거 봐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속 비슷한 거 추천하니까. 그러니까. 그 추천 시스템 그런 거 안 하는 사업자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추천하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아예 그냥 판으로 놓고 보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한국도 웨이브는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웨이브가 그 데이터 저기 되게 강화하고 있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부에서. 그거 꼭 말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을 해서 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웨이브는 중요한 사업자니까. 그리고 네.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웨이브가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웨이브는 그쵸, 중요한 그쵸. 사업자. 중요한 사업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인 이상 웨이브가 네. 잘 돼야 돼. 그리고 넷플릭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그럼요. 재밌는 게 잘 선택지가 돼야 다양한 되고. 거, 선택지가 많은 거 좋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오징어 이 트라이앵글을 보면서 진짜 다양하게 많은 거를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국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적으로 잘 먹힌다라고 하는 게 그게 비록 미국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다국적 플랫폼이죠 이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늘어났는데 고생하셨고요. 우리 한 주간 한절개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들어가세요. 그렇죠. 네. 네.